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새로운 에이지언 이코노믹 팩, 아시아의 그 경제 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트레이드 딜, 무역 협정이라고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경제 협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무역과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라는 제 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China is not invited. 중국이 초대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 5월 24일자 기사입니다. 5월 24일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때 폐기했던, 트럼프 때 미국이 이제 탈퇴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TPP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이것이 이제 미국이 아태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경제 협정이죠.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 관세라든지 뭐 시장 진입이라든지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번에 바이든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요지 IPEF라는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여기서 인도라는 것은 인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도양을 말하는 건데요. 이 경제 프레임워크는요, 이것 또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제 안보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만약에 이제 쿼드 같은 경우가 정치 군사 안보 동맹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 IPEF는 기후 환경이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뭐 노동 분야라든지 이런 어떤 새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 공급망 뭐 이런 재편 등을 통해서 이것 또한 중국을 고립시키는 반중국 연합 전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발끈하고 나서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2017년에요. 도널드 트럼프 signed an executive order withdrawing America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이제 미국이 탈퇴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널드 트럼프가 2017년 1월에 이제 대통령에 취임한 지 불과 사흘 만이었습니다. Just 3 days. 이렇게 탈퇴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이번에 조 바이든은요,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IPEF라는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협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만에 한 거냐 하면요, 488일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4일 만에 했다라고 하면 새로운 협정을 발표하는 것이 488일이 걸렸어요. 이거로 알 수 있는 것은 it is far easier to tear up the agreements than it is to craft them anew. 그렇게 합의를 서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아주 파기하는 것이 tear, 다 찢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IPEF,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IPEF를 살펴보는 방법은 comparison to TPP, 그 TPP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와 IPEF와 TPP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라고 봤을 때요. TPP 같은 경우 it was a 21st century trade agreement. 이렇게 21세기 무역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TPP 같은 경우는 이제 매력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노동자의 권리와 전자상거래 규칙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췄다라고 합니다. 그런 21st century trade agreement였습니다. 마찬가지로 IPEF 또한 21st century economic arrangement인 거예요. 그 21세기 경제 협정입니다. 또 공통점은 TPP와 IPEF의 공통점은 그
40% of global GDP, 그 세계의 그 GDP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나라들이 이제 회원국이었습니다. 뭐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그때 멕시코와 캐나다 대신에 인디아 앤 사우스 코리아, 인도와 사우스 코리아가 이제 한국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또 가장 most crucially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China is still excluded. 중국이 여전히 배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름 이제 중국에 대한 그 대항 세력으로 build a trading structure, 어떤 그 중국의 대항 세력으로 아시아에서의 어떤 무역 구조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America's economic principle and its economic power, 미국의 경제 원칙과 경제력을 모두 보장하는 그런 무역 구조를 아시아에서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 이렇다라고 한다면요. 차이점은 뭘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TPP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ripping off, 미국을 완전히 다 뜯어가는 그런 국가들을 막겠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으로 이제 지지를 얻었죠. 그래서 그런 지지를 얻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TPP라는 것은 그 Theory of Ambition of Free Trade Deal, 이런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워싱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제 이 자체를 아주 경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TPP 자유무역 협정 체제를 워싱턴에 있는 그 많은 그 의원들이 이제 경계를 하게 되다 보니 요번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국회에서의 승인을 받지 않는 어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협정 대신 다른 어떤 유연한 그런 프레임워크를 설계했습니다. 좀 더 유연하기도 하고 avoid political death trap, 정치적인 사망, 정치적인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설계했습니다.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상당히 malleable and 어떻게 may avoid, 이 malleable 아주 상당히 유연한 정책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굳이 이제 의회의 표결에 붙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의회의 표결에 붙일 수 없으니까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유연성에는 몇 가지 큰 다운사이드가 있습니다. 몇 가지 큰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이 it limits what America can offer. 미국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유무역의 협정의 골자가 뭐냐면 cut in tariff rate예요. 그 관세율 인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관세율 인하는 congressional support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어떤 그 지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관세율 인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unable to offer more access to its vast market, 시장 진입을 그 상대 나라가 미국을 상대하는 그 상대의 그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새로운 vast market, 시장 진입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it lacks a key bargaining chip, 어떤 핵심 협상 카드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의 그 다운사이드는 뭐냐 하면은 2024년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바이든이 계속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또 오벌 오피스에 국회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로 오벌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복귀를 하면 이건 또 분명히 그 트럼프는 이러한 그 경제 협정을 이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ditch the framework, 이 프레임워크를 ditch, 아주 그냥 그 처박아 버릴 것임은 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연성에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이런 유연성에는 이러한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라고는 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바이든 administration has tried to make a virtue of this limit. 이러한 한계를 아주 그냥 아주 듣기 좋게 표현하려고 아주 애써왔습니다. 아주 미화하려고 애썼어요. 어떻게 미화를 했냐면요, 이런 IPEF는 이게 그냥 단순한 경제, 무역 증진이 아니다. 무역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네 가지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게 있다. 4필라가 있다. 단지 이것은 트레이드 프로모션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뭐가 더 있냐면 서플라이 체인, 어떤 공급망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clean energy, 어떤 그 인프라 투자와 청정 에너지를 촉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rules on taxation and anti-corruption, 어떤 과세와 부패 방지에 대한 새로운 규율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TPP, 뭐 아까 그것처럼 트레이드 프로모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역 중진만을 다루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 협정에 대해서, 새로운 협정에 대해서 아주 미화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너무 범위가 too vague한 거예요. 범위가 너무 모호하면, 다룰 만한 의제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면 어떠느냐, 어떤 이렇게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죠.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paradoxically, 아주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처음에 프레임워크의 출발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면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손볼 여력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had to tone down language in a founding document, 이런 서류를, 기본 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표현의 수위를 낮춰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은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표현 자체를 지금 미국이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 굿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싱크탱크의 그 어떤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의 매튜 굿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PEF 같은 경우 지금 바이든이 하려는 이거는 이런 것도 다 다룰 수 있다. 디지털 트레이드, 그죠? 디지털 무역이라든지 컴피티션 폴리시라든지, 여기 컴피티션 폴리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컴피티션 폴리시라든지 경쟁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뇌물수수 브라이버리라는 것들이 좋은 메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런 우리의 파트너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런 나라들한테 이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가 범위가 넓으면은요, 범위가 넓으면 at the same time breast pose a challenge,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넓다라는 것은 생각지 않은 그 도전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장벽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할 수 없는 어떤 도전적인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그 통상 대표부가 주요 협상자로 나서는 것 대신에 미국의 이제 상무부가 트레이드, 이렇게 커머스 디파트먼트가요, non trade portfolio, 어떤 비교역적 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뤄야 될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multi-headed beast가 될 수 있다. 그죠? 머리 많이 달린 괴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은 의제를 다루다 보면 그 의제를 다루는 담당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머리 많이 달린 히드라, 괴물로 변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TEFP TPEF 이것에 이제 그 TPP와 비슷한 점, 이거 트랜스 퍼시픽 파트너십과 비슷한 점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족한 점 아니면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심볼리즘, 어떤 상징성에 뭐 기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징성이냐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새로운 어떤 New Asian Trade Strategy, 미국이 새로운 아시아의 무역 전략을 고안해내기를 기대해 왔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그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서 좀 아쉬웠는데, 미국이 이렇게 새롭게 New Asian Trade Strategy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징, 이제 시작하는구나 라는 그런 상징성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문제는 뭐냐, 지금 중국을 막 배제한 것이 이제 어떤 이코노믹 포텐셜, 경제적인 잠재성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political constraint, 정치적인 어떤 압박이 더 눈에 띄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것이 arrived, 시작됐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징성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호주의 어떤 관계자는 아이고,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는 안건들이 이렇게 많으니 그것만으로도 해피하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TPP와 IPEF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TPP와 IPEF의 공통점은, 이거의 공통점은 이게 무역협정이라는 거죠. 무역협정. 그 다음에 GDP, 그 세계 GDP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그 국가들로 이루어졌다. 또 중국을 배제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미국의 경제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무엇이냐? IPEF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의회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인하라든지 이런 거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장 진입의 확대가 어렵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지속적일까? 다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은 이거는 폐기되지 않을까? 지속적일까는 의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발 뛰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번역 사항은요, 아시다시피 그 네이버의 크리스 앤 수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요즘 나오는 많은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번역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